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도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시장 매수세가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우리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한 템포 죽여놓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이 밀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지금 하반기에 오히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뭐 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때 미국 시장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아줘야 나중에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시장 조정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 심리가 가면은 갈수록 점점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시장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작은 조그만한 정말 악재에도 크게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도 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일단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 기술주 하락이 두드러진 상황이라서 국내 증시도 뭐 당연히 반도체 쪽 하락 여파에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지수를 굉장히 많이 깎아먹는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수가 굉장히 좀 야금야금 많이 올렸어요.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코스닥을 딱 놓고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시장 드럽게 안 오르네, 이거 너무 빼도 너무 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게 딱 저점을 찍었을 때가 6월 23일이에요. 근데 이 이후로 뭐 작은 뭐 요 정도의 출렁임은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올렸다, 야금야금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위치 830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좀 저항을 잘 강하게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코스닥이 최근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추세가 전환되면은 당분간은 좀 계속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수가 밀리는 게 당연히 뭐 기술주 위주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지수가 뭐 1% 이상 밀리면은 매매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시장이 빠지면은 빠질수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좀 사고 수익적인 부분 내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히 테마가 딱히 보이는 건 없어요. 이거다, 이거를 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없고, 그나마 조선 쪽이 조금의 움직임, 뭐 1승이라든지 STX 엔진 정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중소형 건설주 일부 움직임은 나오는데 딱히 할 만한 종목이 뭐 눈에 띄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엮으라고 하면은 반살만 방한 이슈 아니면은 뭐 정부의 건설 규제 완화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에 반등 시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신재생 쪽이 그나마 좀 움직이기는 하는데 저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는 그냥 바닥권에 딱 남들 관심 없을 때 내려왔을 때 그 사는 거를 좋아하는 부분이지, 지금 위치에서 뭐 OCI가 뭐 바닥권이다 아니면은 SDN이 바닥권이다 그런 차트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거를 좀 어설프게 들이대면은 좀 어설프게 물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좀 어설프게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들이대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고, 오늘 뭐 시장이 할 게 없기는 없나 봐요. 뭔가 뭐 가는 것도 시원찮고 그렇다고 막 하락이 정말 뭐 미친듯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품절주가 움직인다,
대장주가 뭐 당연히 양지사고, 후발주가 신라섬유라든지 코데지 콤바인, 그 다음에 뭐 세기상사, 그리고 뭐 비비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침수 때문에 속옷이 많이 떠내려가서 오른가? 좀 이런 뭐 농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비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품절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엮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뭐 VIP 방에다가도 에코캡 요런 거를 제가 어제 8월 9일날 뭐 7,790원 이하로 좀 사세요, 에코캡을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 뭐 수익 나는 거는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개별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차트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수급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하기는 힘들고, 개별주 호재성 뭐 찌라시라든지 기사가 나올 만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순조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캡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같이 매수를 하고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코스모 화학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사놓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바닥부터 잘 모아가면은 결국에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셀트리온은 여러분들한테도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수익 내는 거 단기성 단타성으로 빨리빨리 훅훅 먹고 튀는 거, 이런 거는 뭐 수익 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끼가 있고 거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초보자분들 모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선착순 어제부터 진행을 했는데 딱 5자리밖에 안 남았다, 5자리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여러분들이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셔서 편안하게 수익 챙기시고, 편안하게 주식하시고,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뭐 직장 하실 일 있으면은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이 계속해서 뭐 올라요. 지금 보면은 뭐 1307원 이렇게까지 올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율 최근에 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1300원 밑으로 갔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있기는 했어요. 들어오기는 했어요. 뭐 오늘은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철저하게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 IT 기술주로 집중이 된 거지, 코스닥은 전혀 뭐 수급이 그렇게까지 놀랄만한 뭐 수급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다. 물론 지금 환율을 가지고 롱이냐 숏이냐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숏이겠죠. 여기서 롱으로 1,400원 1,500원으로 베팅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 시장도 여기서 롱이고 낮은 박스권에서 횡보 후에 결국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여기서 뭔가 시장이 정말로 버라이어티하게 팍팍 밀린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숏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피크아웃 얘기가 당연히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관건은 뭐 당연히 내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일 CPI 발표, 요게 오늘 밤에 발표가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관건은 여름이 지나고 유럽의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때부터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때부터가 본게임이다. 유럽은 대부분이 가스에 의존을 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전쟁이 끝나든 증산을 하든 어떤 식으로도 해결책이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 미국 시장
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뭐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이 이제 PC랑 게이밍 산업 수요 약화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성장 둔화를 경고를 하면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에서는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로 뭐 중국 판매 전월 대비했을 때 뭐 64% 급감했다라는 소식에 뭐 약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자극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겨울이 어느 정도는 돼봐야지 이게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 미국 7월 CPI를 기다리면서 강해진 관망세 속에 제한적인 등락이 좀 오늘 시장에서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미국 시장 조정에도 그동안 조정을 받지 않았던 시장에 조정이 오면서 매도세가 또 크게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고점 대비했을 때 내려오고 다시 한번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오늘은 어느 정도 눌림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항상 아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난 어디서 출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RSI 30이야,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이 RSI 30 이하를 100번 이상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대형주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렵거나 잡는 거 있어서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어르신들, 제 주변의 뭐 지인들 아니면은 뭐 친척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이름 들으면 알만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대형주를 샀다, 근데 왜 자꾸만 나는 샀다라고만 하면은 물리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인에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른 내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좀 힘들어 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RSI 30이야 이거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바닥권에서 대형주 잡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들고 가서 수익 실현하는 거, 요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하실 수 있잖아요. RSI 여러분들 뭐 차트 보는 거 세팅해 놓고, 그냥 내가 이거 대형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이걸 좀 사볼까. 대형주는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망하지는 않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대형주는 그렇게 망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냥 어차피 바닥권에 사놓고 기다리면은 수익 나올 수 있다,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32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318%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리고 정제 마진 강세로 이익이 늘었고, 석유 제품 수출 물량 금액 증가로 매출이 확 늘었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라든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석유 제품 수요 증가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석유 사업 재고 관련 이익 증가가 됐고, 설비 운영 최적화, 이런 손익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고 보면은, 올해 들어서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게 뭐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에 주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부터는 SK온 리스크가 해소가 예상이 되고, 배터리 사업 SK온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판매 정상화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달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오히려 좀 기대를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뭐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예정이 됐던 전기차 ID4의 미국 생산 시기를 몇 개월가량 좀 앞당겼던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 생산될 ID4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RSI 32야, 여기서도 보면은 RSI 32야, RSI 70 부근에서 정리, RSI 32야, RSI 30이야, 지금 보면은 RSI 70.8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앞으로의 지금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적인 부분, 그리고 원전 수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준점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RSI 30 이하권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어. 근데 70 부근에 왔다. 근데 나는 좀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아니면 뭐 60%가 됐든 70%가 됐든 수익적인 부분을 일단 챙겨 놓고 소량은 더 끌고 가시면서 뭐 상승이 나오면은 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면 되고, 아니면은 뭐 하락이 나오면은 그냥 정리를 해서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21,000원까지 갈 거다, 22,000원까지 갈 거다, 23,000원까지 갈 거다. 근데 결국엔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을 내가 챙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을,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21,000원을 갔다 왔다, 뭐 2만원까지 갔다가 찍고 내려왔다, 22,000원까지 갔다 내려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돈을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준점이 딱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도 챙기고 수익도 챙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울 거는 전혀 없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저는 어제 양봉이 나와서 오늘 양봉이 나왔 줄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시간외가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좀 예상 체결량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어제 양봉이 나오고 오늘은 또 예상 체결량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추천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버키 스튜디오 이거 하락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과하다, 차라리 이쪽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영화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이미 개봉을 한 다음에 사는 거는 한 발자국 늦는다. 그 전에 뭔가 기대가 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시면은 영화 개봉하기 전에 연예인들이 막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영화 개봉하기 전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고, 개봉한 다음에는 의미 있는 관객 돌파의 숫자가 나와야지만 결국에는 뭐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화도 뭐 400만 돌파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500만으로 향해서 가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랑 정우성 영화가 또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은 관객수 모집에 대해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좀 한 템포를 죽여놓고 차후에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때, 결국에는 영화 흥행을 했냐 못했냐는 몇 명이 봤냐 안 봤냐 요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종목마다의 다 성격적인 부분이 틀리고 내용적인 부분도 다르고 이슈적인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초보자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뭐 실망을 시켜드릴 결과는 저는 갖고는 오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드렸다.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으로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 드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걸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뭐 YG 엔터 이런 거는 뭐 야금야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K사인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만큼에서 먹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힌트를 드리면은 바텍이랑 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디오 이런 것들도 오늘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55,000원에서 지금 27,500원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매수를 하셔도, 바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디오 이런 거를 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 아니면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좀 그려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거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좀 거래 정지가 됐던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시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